안녕하십니까. 엑셀 매크로 세 번째 시간으로 프로시저 작성을 또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엑셀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오면은 여러분들 비주얼 편집기까지 넘어가려고 하면은 개발 도구 모음에서 비주얼 베이직을 누르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강의를 앞에서부터 이렇게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개발 도구 탭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 있는지 못 찾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개발 도구를 이 탭을 나오도록 만드는 거 파일에서 그 다음 옵션 그 다음에 보면은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개발 도구 이것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개발 도구 탭이 이렇게 리본 탭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 도구 탭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그냥 Alt F11 왼쪽 Alt F11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비주얼 베이직 화면으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직접 실행 장애기 저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흰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삽입을 눌러서 모듈을 눌러서 여기도 보면은 여러분들은 흰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를 설정하는 방법은 저처럼 설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도구 들어가서 옵션 편집기 형식 여기에서 일반 텍스트, 선택 텍스트, 구문 오류 텍스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색상을 자기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정을 하면은 자기가 지정한 색상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은 또 이제 여기서 도구 옵션으로 들어가서 편집 형식을 누르면은 저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면은 지금 현재 일반 텍스트는 저는 이렇게 설정을 했고 선택 텍스트는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구문 오류 텍스트 그리고 실행 위치 텍스트 그 다음에 중단점 텍스트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석 텍스트 주석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주석은 리마크 그래 다시 얘기를 해서 설명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키워드 텍스트 식별자 텍스트 책갈피 텍스트 책갈피는 또 뭐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출 반환 텍스트 이렇게 설정을 제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그냥 흰 바탕에서 그냥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늘은 이제 다시 그 프로시저를 작성해 볼 텐데요. 프로시저를 작성을 해 볼 텐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메시지 박스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 박스에 대해서 잠시 다루어 보았습니다. 메시지 박스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루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메시지 박스 말고 어떤 것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냥
프로시저 작성은, 자, 여기 모듈이 삽입이 안 되신 분들은 모듈을 하나 삽입 모듈 이렇게 삽입을 해서 여기를 여기 이것을 그래서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혹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하고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시 더블 클릭을 하면은 1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프로시저 작성 이제는 서브 프로시저만 우선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 프로시저 서브 SUB 이렇게 한 칸 띄우고 이번에 이 프로시저 명을 그냥 ABC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엔터를 치면은 그렇게 괄호 열고 닫고와 그리고 엔드 서브까지 작성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저는 이렇게 한 칸을 들여쓰기를 해서 이렇게 타이핑을 했습니다. 자, 들여쓰기를 하지 않으면은 여기다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가독성이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읽을 때에 조금 이제 잘 읽혀지지 잘 읽기가 어려운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독성을 위해서 여기다가 탭 키를 한번 누릅니다. 그래서 탭 키가 이렇게 약 한 8개, 스페이스 한 8개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탭 키를 누르면은 이 정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작성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보면은 또 한 번 더 탭을 또 누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탭을 입력을 해서 안쪽에다가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무엇을 해보느냐 하면은, 자, 시트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볼까요? 시트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트 만드는 것은 지금 현재 시트가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시트 1, 시트 2가 있습니다. sheets.add add 있죠. add 요거 시트 s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시트 s.add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시트 3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또 한 번 더 누르면은 시트 4가 또 만들어졌죠. 또 한 번 더 누르면은 또 시트 5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이제 엑셀 일반 쪽으로 갈게요. 시트 1, 2가 있었는데 여기 3이 만들어졌고 4가 만들어졌고 5가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니까 배열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그것이 아니고 시트 3이 요 뒤로 가고 그 다음 시트 4가 여기 뒤로 가고 그 다음 시트 5가 여기 뒤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 배열이 다르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일단은 여기 이 시트들을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삭제를 해보고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작성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삭제를 하고 난 다음에 시트를 만들게 되면 이번에는 시트 3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아마 시트 6부터 생기게 될 겁니다. 자기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앞에 시트 3, 4, 5를 만들었다고 엑셀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트 6을 지가 만들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를 실행시키는 것은 F5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시키면은 시트 6을 만들어줬단 말이죠. 자, 시트 6을 만들어줬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시트 6도 역시 그 앞쪽에 만들어졌을 거라고요. 방금 여기 시트 2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활성화되어 있는 그 시트 앞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한 칸을 한번 싹 띄워보면은 시츠.add 뒤에 한 칸을 띄워보면은 before, after, count, what, type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before가 뭐냐? 그러니까 어느 시트 앞에다가 이것을 만들 거냐, after는 어느 시트 다음에다가 만들 거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볼 때에 그러면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콤마를 before를 생략을 한다면 여기서 그냥 콤마를 입력을 하면은 before가 생략이 됩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대괄호 되어 있는 것은 생략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본 모든 이제 인수들이 다 대괄호가 다 이제 이렇게 쳐져 있기 때문에 몽땅 다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칸 스페이스 한 칸 다시 한번 눌러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before를 건너뛰어 넘으려고 하면은 여기서 콤마를 하나 입력을 하면은 애프터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애프터는 어디를 이제 어디 뒤에다가 이것을 생성해 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이렇게 합니다. sheets, sheets, 괄호 열고 2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지금 애프터란 말이죠. 콤마를 하나 입력을 하고 이렇게 입력을 했으니까 두 번째 여기 굵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애프터라는 거죠. 두 번째 시트 그 다음에다가 시트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자, 여기서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앞에 가보면은 달랐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다음에다가 이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또 그대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시트 2 그 다음에 만들어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시트 2 바로 다음에 여기다 요 사이에다가 만들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시트 7 앞에다가 만들게 될 거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 할 때에 요거를 그대로 한 번 더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서는 순서대로 딱딱딱딱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시트 2 다음에다가 만들어라 했죠. 그래서 여기 만들고 그 또 시트 2 다음에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위치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콤마를 만약에 입력을 하려고 하니까 만약에 저 뒤에 있는 타입이다. 만약에 뭐 카운트 이런 것이 만약에 들어지니까 있다면은 콤마를 여러 번 찍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인수가 워낙 많이 이렇게 한 6개, 7개 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콤마를 6번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 되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나중에 읽을 때도 콤마를 몇 개 찍었는지 그럼 거기에 뭐가 있는지 뭐 어느 위치에 이게 어느 위치인지 어떤 이런 것도 잘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지금 비포의 위치고 여기에 지금 요 시트 그리고 괄호 열고 2 돼 있는 이 부분에 애프터란 말이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콤마를 생략을 하고 앞에 있는 콤마를 없애버리고 애프터라고 입력을 합니다. A F T E R 이렇게 하고 콜론하고 이퀄을 하게 되면은 자, 앞에 콤마를 넣지 않아도 지금 현재가 애프터에 대한 것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콤마를 하고 지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콤마를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지정해 주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before면 before 콜론 equal 이렇게 하든지 after 같으면 after 콜론 equal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에 있는 요 인수는 after에 대한 인수구나. 자기가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어려우신 분들은 이때까지 프로그래밍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이란 말이죠. 당연히 안 해봤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면은 그 다음에 이것이 어느 사이인가 내 것이 되어 있는 그런 때가 곧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시트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벌써 강의가 벌써 한 15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그래서 엑셀 안에는 시트라는 것이 있고 워크시트라는 것이 있어요. 워크시트는 뭐고 시트는 뭘까? 이 시트 안에는 여러 가지 시트 종류들이 있어요. 엑셀에 보면은 엑셀에서 가보면은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삽입 눌러보면은 시트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나온단 말입니다. 워크시트도 있고 차트 시트도 있고 엑셀 4.0 매크로 시트도 있고 MS 엑셀 5.0 대화 상자 시트도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요 두 가지는 잘 안 쓰는 건데,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그렇게 엑셀에서는 MS에서는 없애지 않고 그대로 놓아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트라는 것이 안에는 요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워크시트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 워크시트 워크시트 요거 하나만 지정을 하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 보면은 제가 보시면 차트 시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는 차트 시트란 말이에요. 차트 시트. 그러면 이것도 시트라는 그 안에다가 이걸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삭제를 일단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오른쪽 눌러서 삽입을 해서 그 다음에 4.0 매크로 시트 이거를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었는데 이름은 매크로 1이라고 되어 있고 위에는 보니까 엑셀 시트하고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옛날에 쓰던 그 매크로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서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만들었던 그런 시트입니다. 여기는 수식 이퀄 이렇게 썸 이런 거 넣는 곳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또 삭제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시트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트라는 이것은 뭐냐면은 오브젝트라 그러는 이 오브젝트는 쉽게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컬렉션이라는 것은 안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집합이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트는 쓸 때에 워크시트라고 쓰게 됩니다. WRKSHEETS를 쓰셔야 됩니다. 워크시트 S라고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은 워크시트 S.add
이렇게 하면 워크시트가 입력이 되죠. 그래서 자, 요 뒤에 거 그대로 해볼게요. 자, 똑같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위에 것은 실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업스트로피 작은 따옴표 있죠.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요것은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서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색깔이 다를 거예요. 이것은 주석문이 됩니다. 설명문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단지 사람이 보기 위한 설명으로 만들 때는 앞에다가 업스트로피를 하나를 딱 이렇게 받치면은 이것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F8을 한번 눌러볼게요. F8을 누르면은 단계별로 이렇게 실행이 되거든요. F8 여기 갔다가 그 다음 두 번째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요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앞에 업스트로피 작은 따옴표를 하나 붙이면은 이것 자체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고 단지 사람이 볼 때에 알아먹기 좋게끔 하는 그런 설명문 그것으로 이제 간주가 되어져서 이것은 실행이 되지 않는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워크시트 s.worksheet.add after 그걸 sheet 2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워크시트 2라고 하시면은 워크시트 2 이렇게 하시면은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워크시트 2라 그랬는데요. 자, 가볼게요. 이상하게 위치가 지금 현재 여기 그동안 쭉 내려가다가 1위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왜 1위로 올라갔을까요? 그래서 이건 정렬은 1부터 먼저 정렬을 하고 2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먼저 1이 나온 것부터 먼저 정렬이 여기서 된 겁니다. 그런데 뒤에가 보면은 시트 2 바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기는 시트 9라는 이름으로 나왔죠. 근데 여기는 시트 10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뒤에 시트 9라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뒤에 여기에 보면은 시트 탭에 여기 나타난 이름은 다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여기서 시트 한글로 적어 볼게요. 시트 9라고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보면은 시트 9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에 시트 탭에 보이는 이름은 여기 괄호 안에 쳐져 있는 것이 앞에 여기에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8을 한 번 더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실행을 마쳤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시트를 만드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면은 그래서 오늘 뭡니까 몇 줄 되지도 않는 이 한 줄짜리를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제가 설명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확한 표현은 그래서 워크시트라는 것을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벌써 25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시트의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 시트의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액티브
잘못됐네요. ACTIVHEET. 액티브 시트. 여기는 액티브 시트 뒤에는 S가 붙지 않습니다. 액티브 시트.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시트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점, 네임. 여기 점, 자,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점 했는데도 뭐가 안 나와요. 그죠? 점, 안 나오죠. 정말 이래 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이 다음에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name, equal. 저기에 있는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다른 이름을 써야 됩니다. sheet, 10. 자, sheet 10이라는 것은, 여기에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항상 따옴표를 씌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만들어 볼게요. F8을 눌러서 해보겠습니다. 자, F8. 이제 들어갑니다.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만들면서 지금 현재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시트 10이 만들어졌죠. 여기에 시트 10, 요거. 시트 10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기는 1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시트 10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앞에 가보면은, 시트 10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얘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게 만들어지면서 얘가 선택이 되어가지고, 얘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 시트가 선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트가 이제 그래서 액티브 시트의 이름을 시트 10이라고 지정을 해라. 설정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시트 10이라고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앞에 가보면은 어떠냐면은 시트 10이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F8 마저 누르면 되는데, 자, 이제 한 가지, 어차피 조금 이제 30분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다른 프로시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하겠습니다. B 3개라 할게요. B 3개 이름. 그리고 지금 이 프로시저의 이름을 정할 때에 제일 앞에 글자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제일 앞에 글자가 만약에 언더바나 대시나 특수문자 또는 숫자로 시작이 되면은 이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칙이 내부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대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프로시저의 이름 제일 앞에 글자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시작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하고 똑같은 것을 하는데 여기서 단지 뭐냐면은 액티브 시트 점 네임 할 때 액티브 시트 점 할 때 점 뒤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밑에 또 해볼게요. 이렇게 시트 SHEET 점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난다는 거죠. 자, 앞에 워크시트는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보시면 WORKSHEETS 점 해설 할 때는 이런 것이 속성, 그 다음에 명령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메서드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났다는 거죠. 나타났는데 액티브 시트 하니까 안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변수를 하나를 지정을 합니다. 변수. 이 부분을 하는 이유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저거 왜 저렇게 하지? 그냥 위에 것이 더 나은데 그런데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나중에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실력이 자꾸 늘게 되고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변수라는 것을 사용을 할 건데요. 변수가 있고 변수 선언이 있습니다. 오늘은 변수 선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변수 선언을 아무래도 해야 되겠다. 그죠? 변수 선언을 하겠습니다. dim. 변수 선언을 할 때는 dim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sh 그리고 한 칸 띄우고 as 한 칸 띄우고 work rk sheet. 자, 여기는 워크시트에서 s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워크시트 이렇게 되면 워크시트에 s가 들어가게 되면은 워크시트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또는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워크시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s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있죠? 여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거는 워크시트가 들어가는 변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워크시트를 넣는 변수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변수 부분은 다음에 또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s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자, 그래서 엔터를 쳤어요. 그 다음에 이 워크시트에다가 이 워크시트를 넣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set이라는 명령을 앞에다가 주고 sh는 워크시트.s add. 자, 지금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 변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밥그릇 하면은 밥을 담는 그릇이죠. 그래서 여기는 워크시트를 담는 그릇입니다. 메모리 내에다가 워크시트를 담는 그릇으로 sh라는 것을 메모리 속에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워크시트를 넣지 않고 다른 것을 넣으려고 하면은 에러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워크시트가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 어려워도 밑에 부분이 이런 게 있구나 그래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렵다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 거 안 되시면 위에 것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는 이제 그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그 수준이 다들 다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준에 맞게끔 가려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그 sh 안에다가 이 새롭게 만들어진 워크시트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sh.name equal 이렇게 해서 시트 11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요거를 좀 더 이렇게 다르게 한다면은 그 전 단계로 해서 이것은 AAA라고 하겠습니다. A 3개로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위에 거하고 똑같이 한다면은 이렇게 해서 set sh equal active sheet. 자, 위에 것은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워크 시트 add 해놓고 액티브 시트를 변수에다가 담았어요. 이랬을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sh 점 하면은 나온다고요. name n을 치게 되면은 name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변수에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하고 넣었기 때문에 선언을 한 경우는 sh 이렇게 하고 나서 점을 찍으면은 이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코딩하기가 쉬워지는데, 그냥 단순히 이걸 갖다 이것을 변수에 넣지 않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코딩할 때 어떨 때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워크시트 S도 있는데 해볼게요. RK SHEETS 괄호 열고 1번 괄호 닫고 좀 안 나오죠. 그냥 워크시트 S라고 하면 지가 알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여기다가 워크시트 S 하고 괄호 열고 1번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첫 번째 시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점 하게 되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변수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변수를 어떻게 선언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코딩하기가 훨씬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변수를 선언을 해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프로그램이 좀 커지게 되면은 이 변수 선언한 것과 변수 선언하지 않은 것은 속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다가 액티브 시트 대신에 워크시트 괄호 열고 1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물론 여기서는 내용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지정이 잘못되었겠지만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워크시트 스.add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sh라는 변수에다가 액티브 시트를 넣었다. 자, 이게 우리가 수학 여기 equal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은, equal은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equal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넣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수학식에서 이야기하는 그 equal이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넣는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이 문자열을 왼쪽에 있는 여기 시트 이름에다가 갖다 넣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것을 왼쪽으로 이렇게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는 방금은 여기서 이렇게 한 단계가 더 있었습니다. 한 단계가 더 있었고, 그 다음에 액티브 시트를 변수에다가 넣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했고, 밑에는 바로 넣으면서 바로 변수에다가 넣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트를 생성을 시키면서 바로 변수에다가 입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줄 자체를 요거를 갖다가 그냥 한 줄로 끝내버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위치를 지정을 해줬다는 거죠. 위치를 지정해 줬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다가 한 칸 띄우고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 볼게요. 이 부분을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해서 한 칸 띄우고 한 칸 띄우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이면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나느냐? 여기는 이미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퀄이라는 것이 나왔단 말이죠. 여기 있는 이퀄하고 이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요 이퀄이 나온 경우에는 항상 여기다가 괄호를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그 위치까지도 지정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래서 여기에 변수가 왼쪽에 변수가 있는데 변수가 있을 때는 여기에다가 항상 괄호를 쳐주고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변수가 왼쪽에 변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그때는 여기는 괄호를 치지 않고 한 칸 띄우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변수가 왼쪽에 있잖아요.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괄호를 치고 이렇게 해준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많은 것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있구나. 그러나 오늘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일 위에 있는 요거만 생각하십시오.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두 가지는 다음에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것이 어려워서 안 배우려다 이런 분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40분이 지났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짧은 프로시저입니다만은 하나, 둘,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실행은 여러분들 나중에 각각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에러가 날 수 있어요. 여기도 에러 날 수 있고, 요거 한번 실행하실 때는 괜찮아요. 두 번째 실행하면 여기서 에러가 납니다. 요거 한번 실행했을 때 괜찮은데, 두 번 실행하면 요거 에러 나고, 요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시트 10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또 10을 지정해 주게 되면 에러가 당연히 나겠죠. 그래서 요 이름이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아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들 되시고 이것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그런 경우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